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2026년 1월 21일자 파이 네트워크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파이 생태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주목하셨을 텐데 파이 앱 스튜디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업데이트거든요. 맞습니다. 꽤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구나 이걸 넘어서요. 이 움직임 뒤에 숨어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큰 그림, 그러니까 자신들의 암호화폐에 어떻게 실질적인 쓸모를 부여하려고 하는지 그 전략을 한번 역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략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자료를 이렇게 쭉 뜯어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이 보이더라고요. 아,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앱 제작의 문턱을 그냥 거의 없애버리는 파격적인 정책. 네, 둘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앱에 경제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기능. 수익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방향키를 커뮤니티의 손에 딱 쥐어주는 방법.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첫 번째 업데이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파이가 없어도 광고 몇 편 보는 것만으로 앱을 만들고 서버에 배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보통 이런 플랫폼은 뭐라도 비용을 받기 마련인데 이걸 거의 공짜로 풀어준다.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러면 그냥 수십만 개의 의미 없는 저품질 스팸 앱만 넘쳐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가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플랫폼들이 초기에 겪는 딜레마죠. 그쵸.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보면 아주 교묘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 무료가 아니고요. 완전 무료는 아니에요? 네, 앱스튜디오 잔액이 0.258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 광고 시청 옵션이 활성화되는 방식입니다. 아하, 일종의 긴급 충전 또는 체험 연장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말씀하신 그 스팸 앱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으려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던지는 뭐랄까 전략적인 승부수입니다. 승부수요? 네, 실리콘밸리의 플랫폼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해보고 팔기 전략과 똑같습니다. 그 손해보고 파는 거요? 네, 우버가 초기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택시 요금을 보조해줬던 걸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네네. 그들의 목표는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시장 지배와 사용자 기반 확보였죠. 파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고 수익으로는 서버 비용의 일부밖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이건 의도적인 개발 보조금 정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별 앱의 퀄리티를 보장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투자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수백만 명의 잠재적 개발자들한테 사실상 공짜로 실어갈 기회를 막부려서 그중 단 하나라도 세상을 놀라게 할 킬러 앱이 나오면 이 초기 투자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기술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심리적, 경제적 장벽까지 허물어 버리려는 거예요. 와, 수많은 돌멩이를 던져서 그중 하나가 금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잠재력은 있지만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했던 수많은 비개발자, 이른바 개척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동시에 자료에서는 이 정책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언제든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해요. 이게 영원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밭을 넓게 갈고 씨앗을 최대한 많이 뿌리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씨앗만 뿌린다고 저절로 열매가 열리지는 않잖아요? 물론이죠. 개발자들이 실험을 계속하고 싶게 만들려면 뭔가 당근이 필요할 텐데요. 내 앱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예를 들면 수익 창출 같은 거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네, 바로 그 질문이 두 번째 전략의 핵심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파이 네트워크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놓은 것이 바로 코딩 없는 결제 기능 통합입니다. 코딩 없는 결제 기능이라. 솔직히 약간 마케팅 용어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보통 앱에 결제 기능을 붙이는 건 부안 문제도 있고 해서 꽤 복잡한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코딩 한 줄 없이 가능한가요? 얼마나 간단하다는 거죠? 물론 현재는 실제 파이가 아닌 테스트 파이로만 제한이 됩니다. 테스트 파이. 네. 하지만 그 과정 자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개발자 라이브러리, SDK라고 하죠. 네. 이건 사용해서 코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과 약간의 기술 지식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앱 스튜디오 내에서 그냥 몇 번 클릭하고 설정 값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결제 버튼을 생성하고 앱에 붙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클릭 몇 번으로요? 네. 기술자가 아닌 기획자나 디자이너 혹은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일반인도 자신의 앱에 상점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그렇다면 대단한데요. 그런데 테스트 파일로만 된다는 점, 그리고 자료에 언급된 단일 활성 세션에서만 적용된다는 한계는 좀 걸립니다. 아, 그 부분. 예를 들어 게임에서 테스트 파일로 멋진 칼을 샀는데 앱을 껐다 켜면 그 칼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상 반쪽짜리 기능 아닌가요? 왜 이렇게 명백한 한계를 가진 기능을 지금 시점에 출시한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전략의 가장 똑똑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똑한 부분이요? 네. 만약 처음부터 실제 파일을 사용하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음, 수많은 비전문가들이 만든 앱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하고 사용자들의 실제 자산에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건 재앙이죠.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파이 네트워크는 단일 세션이라는 제약을 통해서 이걸 완벽한 경제 실험실, 즉 샌드박스로 만들었습니다. 경제 실험실이요? 네, 이건 개발자들이 코드를 테스트하는 공간을 넘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테스트하는 공간입니다. 아, 예를 들어 내가 만든 게임 앱에 강력한 칼 아이템을 1 테스트 파이에 팔면 사람들이 살까? 아니면 광고 제거 기능을 0.5 테스트 파이에 팔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아무런 실제 돈의 위험 없이 또 사용자의 자산을 영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건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과정인 셈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완벽한 앱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미래의 메인넷이 활성화되고 진짜 돈이 오갈 때를 대비해서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신만의 수익 모델을 구상하고 테스트해보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패해도 전혀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향후 메인넷 결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 이건 단순히 기술적 기반이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는 인적 기반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전략으로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었고 두 번째 전략으로 그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비즈니스 연습을 할 수 있는 장난감 돈과 상점을 줬습니다. 네, 딱 그 비유가 맞네요. 이제 운동장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양질의 앱들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고 또 어떤 앱이 좋은 앱인지 가려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세 번째 전략이 등장하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터 이벤트입니다. 크리에이터 이벤트? 네, 이 이벤트는 아주 간단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유용한 앱 스튜디오 앱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커뮤니티로부터 직접 받는 거죠. 그냥 피드백만 받는 건가요? 참여를 유도할 만한 보상이 있어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의미 있는 답변을 제출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앱 스튜디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오파이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오파이라는 크레딧의 역할이에요. 네. 앱 스튜디오에서 AI를 이용해 앱을 수정하거나 서버에 배포할 때마다 소량의 파이가 드는데 이 오파이는 그 비용을 몇 번이고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단순히 설문조사에 응해줘서 고맙다는 의미의 보상이 아니라 당신이 제안한 그 좋은 아이디어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면서 등을 떠밀어주는 실질적인 지원금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와, 이 이벤트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하신 대로 크레딧 제공을 통해 사용자들이 금전적 부담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앱 스튜디오를 직접 만져보고 실험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첫걸음 떼기를 도와주는 거군요. 네, 일종의 그런 거죠.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커뮤니티가 실제로 어떤 종류의 앱을 원하고 어떤 것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방대하고 살아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R&D 부서를 아웃소싱하는 것 같네요. 하하, 그렇죠. 보통 기업이라면 비싼 돈을 들여 시장 조사를 하거나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떤 기능을 개발할지 결정할 텐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그 과정을 수백만 명의 커뮤니티에게 열어버리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 자신들의 개발 로드맵을 짜고 있는 셈이군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똑똑한 방식이죠.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개발, 오픈 R&D 전략입니다. 개방형 R&D? 이렇게 되면 파이 네트워크는 소수의 개발자가 아닌 수백만 사용자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가장 성공할 앱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앱일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논의한 3가지 전략을 한번 종합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보죠. 네. 첫째, 광고 시청을 통한 무료 배포로 잠재적 창작자의 수를 폭발적으로 늘린다. 둘째, 위험 부담 없는 테스트 파일 결제 기능으로 이들이 창작자를 넘어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네, 훈련시킨다는 표현이 맞네요. 셋째, 커뮤니티 피드백 이벤트를 통해 이 모든 창작 활동이 유용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하도록 방향을 유도한다. 이 3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처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장치들은 결국 유용성, 유틸리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설계된 겁니다. 유용성.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유용성을 찾았고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라는 유용성을 찾았듯이 모든 암호화폐의 성패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파이 네트워크의 대답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유용성은 기술 전문가가 아닌 전 세계 수천 명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사용하는 앱 생태계 그 자체다. 와, 밑바닥부터 커뮤니티에 의해 커뮤니티를 위해 만들어지는 자생적인 경제를 꿈꾸는 거죠. 핵심은 최대한의 접근성과 빠른 실패의 용인에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확실해진 것은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히 또 하나의 암호화폐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거대한 창작 플랫폼이 되려고 한다는 점이네요. 네, 창작 플랫폼.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앱을 만들고 심지어 수익 모델을 실험하며 자신만의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꿈꿀 수 있는 환경. 이건 마치 초기에 블로그 플랫폼이 등장해서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줬던 것과 비슷한 패러다임의 전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주로 어떻게 제작의 장벽을 낮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당신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 네. 기술이라는 가장 큰 장벽이 거의 사라진 세상에서 수백만, 어쩌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지금껏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종류의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가 등장하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의 성공적인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복잡한 코드를 짜는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해결해주는 순수한 창의력과 공감 능력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